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 좀 힘을 넣어주고 있는 CES 2022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주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오랜만에 이제 좀 대면 행사이기도 하고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우선은 관전 포인트 좀 크게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CES 2022에 대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집중되는 어떤 그 주제어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 우리 시장 내 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업종 또는 이슈 내지는 이벤트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지 시간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항상 이제 그 열리게 되죠. 5일부터 현지 시간 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부터 8일까지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500여 기업 참여를 하고요. 전 세계에서 한 2,200여 기업.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행사가 열리질 않았고 2년 만에 다시금 열리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시장 내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요 키워드 그리고 관심 갖는 분야 그리고 일반인들로부터 그리고 각종 기업들로부터 가장 어떤 그 주목받을 만한 그런 분야는 어떤 것인지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로봇랄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메타버스라는 부분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최근 들어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XR이라고 그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OLED 역시 시장 내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 건강과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분야 역시 이번 가전 박람회에서 상당 부분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기계장치가 아니다. 움직이는 전자장치다. 이와 관련된 한마디의 의미가 결국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빌리티의 두 가지 주행과 관련된 부분, 연료와 관련된 부분. 주행은 자율주행이고 연료는 전기 또는 수소 배경의 친환경 자동차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점차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스마트홈, 집안의 이제 어떤 그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 부분이랄지 집안 구성 요소의 자동화 전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블록체인도 있고요. NFT도 마찬가지. 그리고 조금 좀 먼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질적으로 민간인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는 등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분야로의 관심 확산으로 인해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어떤 그 테마 역시 이번 CES 2022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한 12월부터 IT가 다시 좀 고개를 이렇게 슬그머니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CES 2022가 뒷받침이 되면서 연초까지 그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행사 이후에도 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 분야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러면 길게 그리고 가장 밀도 있게 가장 심도 있게 모멘텀이 나타나는 업종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업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CES 2022는요. CES는 언제나 그랬듯이 실생활과 사실상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제품의 방향성, 트렌드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래, 생활, 우리 실생활의 혁명과 관련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생활 필수, 내구 소비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분야는 가전과 IT 전자기기 그리고 자동차가 될 것이다. 다만 좀 안타깝게도 지난 밤 미국 시장 IT 나스닥의 어떤 그 하락 부분이 나타났고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업종의 폭등 양상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포드가 무려 10%가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GM 역시 10%에 육박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 내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변화, 이미 감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CS2022가 끝나게 되면 다른 박람회, 다른 전시회 계속 어떤 그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전시회, 박람회로 이어지는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나타나게 될 텐데,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작년에도 쉬었지만 올해는 개막이 예정되어 있는, 개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각종 모터쇼에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시장에는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진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T에서 우리가 혁신을 이미 경험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IT의 혁신, 스마트폰의 혁신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을 놓고 혁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혁신 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진화가 계속되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진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혁신과 진화 나눠보게 되면 어떨까? 혁신은 자동차 업종과 친환경, 그리고 로봇과 NFT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화 중인 어떤 그 업종 부분이다라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혁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평면 모니터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각종 LCD에서 LED로 변했고 LED에서 OLED로 변하는 그런 디스플레이의 진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멘텀 측면에서는 혁신과 진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자동차, 연말 보복 소비, 내구 소비재, 품목별 소비 증가율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IT와 특히나 자동차 관련 업종 부분들, 최근 미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우리가 염두에 놓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현상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끝나도 충분히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가 자동차이다.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이벤트가 이어진다라는 연속성. CS2022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있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도 있고, 제네바 모터쇼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월에 1월 그 중순 CS2022가 끝나고 2주 후에 바로 열리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올해부터는 디트로이트가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3월 제네바 모터쇼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된다라면 특히나 이번 CS2022를 마무리하는 과정,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 정도가 되면 이 결산, 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무엇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마도 자동차 혁신 관련된 부분들이 그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기술의 혁신, 결국 자율주행, 친환경, 인포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 단어고요, 조어고요. 모빌리티에 관심이 확산되면서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모빌리티 오브 띵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2월 4일부터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 친환경과 관련된 수소 경제, 수소 자동차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염두에 두시면, 자동차에서의 혁명, 화석에서의 전기 또는 수소, 내연기관에서 모터로 가는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과 디스플레이에서의 혁신. 이 혁신의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모멘텀 우리가 꼭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관전 포인트 좀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혁신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주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5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1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를 좌우할 메타버스,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총망라해 선보이는데요. 상상만 하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공간에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 대표 정보기술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은 그룹 사상 처음으로 CES에 참가하는데요. 이를 통해 ICT 기업으로의 변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7월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칼리버스를 인수하고 그룹사 사업과의 가상공간 연계를 꾀한 바 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중앙제어를 인수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반인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는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실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고 여기에 경제활동까지 연계된 AHMD 기반의 몰입감 높은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해 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다양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 모델인 LG 옴니핏을 공개하는데요. 차량 내부를 오피스 공간뿐 아니라 영화, 감상, 또 운동 등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꾸몄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는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집안에서 다양한 식물을 손쉽게 키우고 즐길 수 있는 식물생활가전 LG 트윈 오브젝 컬렉션, 또 간편하게 이동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무선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의 사용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레드 에보 라인업을 필두로 2022년형 올레드 TV 풀 라인업도 공개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해 나가는 LG전자의 기술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이번 CES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율 운항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 분야 미래상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룹 핵심 산업인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이 접목된 첨단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데요. 이 로봇이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나 산업 로봇화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기가 중심으로 공개를 하고요. 일상의 로봇화에 대해서는 현대로보틱스가 F&B, 방역 등 새로운 로봇화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신기술을 미리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저희 종목 이야기 했고요.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서 혁신, 진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혁신은 약간 가보지 못한 길. 하지만 네네. 소위 말하면 대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진화는 반대로 안정적이다. 이게 투자 전략에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혁신의 예를 한번 스마트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통 컴퓨터와 우리가 이 소통을 하는 컴퓨터에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전달하는 컴퓨터 내에 이걸 이제 보통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컴퓨터에 우리가 명령어를 넣을 때는 키보드를 통해서 넣습니다. 근데 키보드 이후에 마우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 혁명을 가지고 왔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터치패드 혁명입니다. 터치패드가 없었다라면 지금 현재의 스마트폰은 있지도 않았다라는 부분. 스마트폰의 어떤 그 혁명, 1988년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1990년대까지 각종 어떤 그 상황들이 야기가 되면서 꾸준한 발전, 전개를 해왔다라는 부분. 근데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 기기라는 것이 꽃을 핀 것이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꽃을 피웠다라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동차의 혁명, 자동차의 진화.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관련일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
이 부분도 상당 기간 분명히 혁신 관련해서는 일정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 진화의 과정 그리고 혁신의 과정 분명히 우리가 트레이싱이 가능할 것이고 이 트레이싱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장성이 정말로 이제 확보가 되는 시장과의 소통, 시장으로부터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주가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라면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가 바로 네. 그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싼 상황, 지금 상황에서 매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약간 혁신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그렇다면 여러 모멘텀들도 있으면서 가격까지 조금 저렴한 지금 자동차 주가가 많이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뭐 CES 2022를 오늘의 뭐 주제 그리고 최근 이제 시장 내 이벤트일 수 있겠습니다는 모빌리티, 자동차, 자율주행, 친환경 이 모든 것이 융합 복합된 결정체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1월 달 4가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 1월 신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 달 말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춘절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기에는 유동성 확대와 수소 경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1월 말 1월 27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신규 상장으로 인한 그리고 코스피 200 진입으로 인한 전기차 관련 부품 업종군들에 대한 매수 매도 수급의 변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챙겨 보시고 아울러서 진화도 있지만 혁신에 대한 관심, 그 혁신이 가장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 올해 내지는 1월 시장까지 어떤 그 투자 전략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CES를 앞두고 이제 그러니까 크게 혁신과 진화하는 기업의 투자 전략이 좀 다른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혁신 쪽에 저가 매수로 좀 홀딩하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